여기는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리자 이 집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여성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은 문 앞에 서 있는 한 동양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맙니다. 대체 이 여성은 왜 이렇게까지 놀란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예요.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바로 여자가 경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믿기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만 여자라고 해서 꼭 나약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전 지금 제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제 나이 30살인데 5년 전 경찰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제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도시는 범죄가 많거든요. 일단 소매치기 사건은 거의 매일 몇백 건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피렌체의 특성상 소매치기범들이 극성을 부리죠.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도 몇십 건씩 신고가 들어올 정도라니까요. 이런 거 말고도 남의 택배를 훔쳐가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아파트 현관이나 택배함에서 무단으로 택배를 가져가는 범죄가 많아요. 범인들은 대부분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물건들을 팔아치우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차량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아요. 피렌체 시내에 주차된 차량을 통째로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차주가 잠깐 짐을 내리러 차에서 내린 사이 순식간에 차를 몰고 가버리는 뻔뻔한 범죄도 있었다니까요. 이런 절도범들 때문에 경찰서에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교통위반 역시 다반사예요.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위험천만한 운전자들도 넘쳐나죠. 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뺑소니 사고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요. 사기 사건 역시 갈수록 증가 추세예요. 노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가 주를 이루는데 한 번 당하면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수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차량을 훔친 뒤 그걸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려면 경찰의 에너지가 몇 배로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피렌체가 얼마나 많은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랍니다. 그래서 매일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요즘 이탈리아에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범죄가 더 많아졌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저희 경찰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요. 일단 중국인 사기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거나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경찰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 사기꾼들도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들죠.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사기를 쳤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기꾼들조차 중국인들의 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탈리아 사기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사기 수법이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관광객으로 온 중국인들의 행동거지도 문제예요. 이들은 새치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여성들 몰래 강제로 사진을 찍기까지 해요. 이탈리아 해변 중 한 곳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를 중국인들이 강제로 찍고 스킨십까지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문화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면 대체 왜 저러나 싶다니까요. 그런 뻔뻔함에 저희 경찰들도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또 길거리나 공원 벤치 등 취식 금지 구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선 그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물리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먹다가 걸리게 되면 낼 돈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거기에 더해 중국인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휴지 조각은 물론 플라스틱, 병 등 각종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든다고요.
그리고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은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고 부수기까지 해요. 한 번은 한 중국인이 기물을 파손했다가 벌금을 물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현장을 도망쳐 버린 적도 있었죠. 결국에는 잡긴 했지만요. 심지어 피렌체의 자랑인 미켈란젤로 광장의 유명한 조각상에 중국어로 낙서를 하다 걸린 중국인도 있었어요. 노상방뇨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중국인들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솔직히 지친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중국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탈리아의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관광객이니까 큰 소리로 혼내지는 못하고 그저 벌금을 물리는 정도로 제재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악성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이탈리아 국민들은 물론 선량한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덕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피렌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들이 쓰는 돈이 적지 않아 현지 상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게 반가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인들은 물건 값을 후려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1000유로짜리 가방을 사겠다고 하면서 100유로만 주겠다고 우기는 게 다반사라고요. 심지어 가게 주인이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바닥에 침을 뱉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요. 현지 특산품이나 문화체험 같은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명품이나 화장품 같은 걸 대량으로 싹쓸이 하는 데만 몰두하죠. 나중에 중국에 가서 되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인들이 계속 피해를 일으키니까 그걸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 번은 어떤 중국인이 소매치기를 했다가 잡혔는데 도망가면서 차 문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 피해액만 몇만 유로가 넘었다니까요. 이렇다 보니 요즘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과연 득인지 실인지 하는 회의감마저 들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가는 이런 악성 관광객들을 대체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에서 자국민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중국인들의 진상 짓거리에 환멸이 나서 이젠 중국인 관광객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대로라면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와 정서마저 훼손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인 전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의 바르고 선량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소수의 몰지각한 관광객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도 타국을 찾는 그들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인, 아니 동양인 전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타깝지만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행동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 보니 동양인들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건 편견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은연중에 동양인들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길에서 동양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불편해지고 혹시 무슨 짓을 할까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비단 제 주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에 퍼져 있어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중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통계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중국 말고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도 중국인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본인이나 한국인도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으로 오해받곤 해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무 동양인에게나 욕을 퍼붓는 모습도 봤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 대표성을 갖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국인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던 중 최근에 저희 집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여동생 리아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셔서 딸들이 연애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은 몰래 연애를 해왔죠.
근데 리아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연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아버지가 엄청 화나서 리아한테 난리를 치신 거죠. 도대체 어떤 논팽이랑 사귀길래 아버지한테 덜컥 말했냐고 윽박지르셨어요. 그런데 리아의 대답에 저희 가족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빠, 제 남자친구는 동양인이에요.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그대로 쓰러질 뻔하셨어요. 우리가 그 소리에 더 놀란 건 아버지가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 전체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아는 또 태연하게 한마디 더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니까 가족들이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리아는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아버지와 리아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아버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동양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중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딸내미가 하필 동양인과 결혼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결국 주말이 다가오고 저희 가족은 초조한 마음으로 리아의 남자친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자 아버지는 얼굴이 굳으신 채로 문 앞에 서셨죠. 리아가 문을 열자 저희 가족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눈 앞에 서 있는 남자 모습에 깜짝 놀란 거죠.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85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잘생긴 외모에 근사한 옷차림에 이탈리아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평소에 봐왔던 중국인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이었다니까요. 얼핏 보기에도 중국인 같지는 않아 보였죠. 리아는 저희 가족한테 그 멋있는 남성을 박승현이라고 소개시켜줬죠. 승현 씨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아빠도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아버지를 제외한 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승현 씨를 바라봤죠. 그 중에서도 리아의 얼굴이 가장 밝아 보였어요. 그렇게 담소를 나누던 중 우리는 긴장이 풀리고 승현 씨와 대화 나누는 거에 대해서 편해졌어요. 저희 가족 모두 가장 궁금한 걸 질문했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리아와 승현 씨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추억에 잠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리아가 중국 여행을 갔을 때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리아는 관광지 벤치에서 쉬고 있었는데 낯선 중국인 남성이 리아에게 다가와서 종이를 내밀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라며 서명만 해달라면서요. 리아는 그게 의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니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낌새였는지 남자는 갑자기 리아의 팔을 잡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리아가 당황해서 기부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남자는 억지로 금액을 정하더니 근처 ATM기로 걸어가자고 했다더라고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리아가 거절하자 남자의 태도는 돌변했고 언성을 높이며 협박을 했대요. 겁에 질린 리아는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중국인 남자에게 다가와서 팔을 치면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만하시죠. 그때 말을 건 남자가 훤칠한 키에 터프한 인상을 가진 승현 씨였대요. 승현 씨는 중국인 남자에게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영어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중국인 남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승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결국 추궁에 못 이긴 남자는 황급히 뒤돌아 도망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승현 씨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리아를 진정시키면서 어디 아프진 않은지,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는 거 있죠? 리아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승현 씨는 다정하게 리아를 달래주면서 걱정해줬대요.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갑자기 등장한 승현 씨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리아를 달래서 리아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도운 거죠. 리아는 승현 씨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제가 다 설레는 거 있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개가 무슨 드라마 같아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승현 씨의 용기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죠. 승현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환한 미소를 보여줬답니다. 승현 씨의 대담하고 의젓한 태도에 저희 가족은 호감이 절로 갔어요. 이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죠. 엄마는 승현 씨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고
저도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바라봤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양인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이 든 적은 처음이었죠. 승현 씨는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됨이 훌륭한 승현 씨에게 저희 가족은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한참을 이야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아버지는 승현 씨와 무려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주로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였는데 왠지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양인 사위는 절대 안 된다던 우리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승현 씨라면 환영한다며 엄지까지 치켜 세우시니 말이에요. 아마 승현 씨의 인성적인 부분에 완전히 반하신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반응에 온 가족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연애를 반대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신 거죠. 사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날을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품었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허물어진 거죠. 중국인 몇몇이 좋지 않은 행실을 보고 동양인 전체를 매도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리아가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린 이후부터 저희 집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리아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날 리아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내 친구들이 자꾸 승현 오빠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승현 오빠만 본 뒤로 한국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다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 친구들 몇몇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앞에서 동양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라니 정말 세상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 집에 놀러오는 리아의 친구들이 부쩍 늘었어요. 물론 리아를 보러 온 척하지만 사실 속내는 다 알고 있죠. 자연스럽게 승현 씨 주변에 좋은 남자 없는지 묻고 혹시 한국 남자 좀 소개해 줄 수 있냐며 은근슬쩍 부탁하곤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요즘 리아의 친구들처럼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물론 단순히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니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매너까지 모두 로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어디 한국 남자 만나기 좋은 곳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